반갑습니다. 영어 강사를 준비 중인 예비 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5학년도 6월달에 시행된 고3 영어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번부터 24번까지 주제문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문은 어떻게 푼다? 주제문은 첫 문장을 읽고 이 글의 틀을 설정해서 이 글의 소재와 방향성을 설정해 준 뒤 이 틀에 맞춰가면서 글을 읽으시고 패러프레이징에 집중하면서 어느 부분이 반복되고 있는지, 즉 이 글의 틀을 설정하고 패러프레이징에 집중하면서 글을 읽다 보면은 주제문은 자연스럽게 해결이 된다. 20번 지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인데 위험에 반응하는 능력은 중요하되 생존을 위해서. 그래서 불확실한 상황에서 걱정을 느끼는 것은 평범한 일이래. 첫 문장 읽고 틀을 설정하면은, 그러니까 뭐가 걱정하는 것이 뭐하대? 평범한 거래. 즉 나쁜 게 아니다라는 말로 해석될 수 있겠네. 이렇게 틀을 설정하고 이 틀에 맞춰가면서 글을 읽어보시면 걱정이라는 감정인데 그 감정들은 활성화된대. 미래 사건에 대한 예측을 할 때 활성화되는 그런 걱정이라는 감정은 종종 경험된대. 일상 상황에서도. 자, 그러니까 뭐가? 걱정이라는 것이 일상에서 계속 경험된다라는 건, 다시 말하면 걱정은 뭐 한 거야? 그냥 일상적이다, 평범한 일이다 라는 말이 반복됐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 하고 보니까 다음에 뭐가 나와? For example 이라는 연결사가 나오네. 우리 예를 들어 같은 연결사의 뜻은 뭐다? 그냥 앞문장을 그대로 반복하는 패러프레이징 구간을 의미한다라는 거. 그래서 뒤에 보시면 우리는 긴장할지도 모른데 상상하면서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상황을,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냐면은 컴퓨터가 고장나는 거야. 중요한 발표를 할 때. 그러니까 중요한 발표할 때조차도 컴퓨터 고장날까봐 우리가 지금 뭐 한다라는 거야? 긴장, 즉 걱정한다라는 거네. 즉 걱정이라는 거는 이렇게 발표할 때조차도 하는 그냥 뭐한 일이다? 평범한 일이다 라는 말이 반복이 됐다라는 걸 알 수가 있네. 지금 계속 틀이 뭐가 되고 있어? 반복이 되고 있죠. 그 다음 보시면, 자, 어느 정도까지는 잠재적인 시나리오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유용할 수도 있대. 자, 한 번 더. 잠재적인 시나리오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 이거 그냥 뭐 하는 거야? 걱정하는 거지. 걱정하는 게 이번엔 뭐가 돼? helpful? 도움이 된다? 좋다라는 말이네. 지금 계속 우리가 설정한 틀이 반복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글을 거의 중간까지 읽었는데 틀이 계속 반복이 되네? 그럼 우린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어? 아, 이거 그냥 틀이 반복되는 글이구나, 이게 주제겠구나 라고 여기서 뭐 할 수가 있어? 강한 의심을 하면서 글의 뒷부분을 읽을 수가 있겠죠. 그러고 읽어보니까 우리의 걱정이 통제를 초과할 때 그러나 하고 뭐가 나와? however이라는 소재 혹은 방향성을 전환시켜주는 연결사가 나오네. 그래서 다시 읽어보시면 우리의 걱정이 통제를 초과할 때 그 걱정은 우리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유발한대. 잠깐만. however를 통해서 전환되고 나니까 이번에는 뭐라 그러고 있어? 걱정이 불필요한 고통을 준대. 불필요한 고통을 주는 거는 안 좋은 거네. 그러니까 however를 통해서 소재 전환을 한 거지. 어떻게? 걱정을 과하게 한다면 얘는 좋은 게 아니라 뭐라고? 안 좋은 거라고. 이렇게 방향성의 전환이 발생했다. 소재 혹은 방향성이 전환됐으니까 이제 이 전환된 방향성으로 다시 한번 맞춰가면서 글을 읽으셔야겠죠. 그래서 뒤에 보니까 고려해보래. 얼마나 많이 너가 잠을 설쳤는지, 끔찍한 상황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근데 끔찍한 상황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발생하지가 않았대. 자, 끔찍한 상황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 이거 뭐 하고 있는 거야? 걱정하고 있는 거죠. 근데 걱정하면서 뭐 했대? 잠을 설쳤대. 잠을 설치면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안 좋은 거네. 그러니까 걱정은 안 좋은 거다 라고 바뀐 틀이 지금 뭐가 됐어? 반복이 됐네. 그러면 소재가 전환되고 그 전환된 틀이 반복이 됐으니 여기서 이제 뭐라고 생각할 수 있어? 이게 주제겠구나 라고 여기서 확정을 지으시고 글의 마지막 부분을 빠르게 처리하셨으면 됐다. 그러면 주제는 뭐야? 걱정도 과하면 안 좋다라는 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부분만 보시면 만약에 그 상황이 실제로 발생했을지라도 그건 오로지 보여주는 거래. 그 상황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은 어떠한 것도 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 상황이 일어나는 걸 막기 위해서. 자, 다시. 그래, 내가 걱정하는 상황이 발생을 했어. 그럼에도 뭐 한다고?
그 일을 막을 수가 있대 없대? 막을 수가 없대. 막을 수가 없으니까 이 걱정은 어떻게 되는 거야? 쓸데없는 일이 되는 거죠. 즉 걱정하는 게 안 좋은 게 되는 거죠. 틀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 마지막 부분 보시면 그래서 가치가 이때 노력하는 게 어떤 노력을 하는 게 가치가 있냐면은 끊임없이 걱정하는 걸 멈추려고 노력하는 게 가치가 있대. 뭐에 대해서? 경험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그러니까 걱정을 끊임없이 하는 걸 멈추래. 걱정을 왜 멈출까? 걱정하는 게 뭐하니까? 안 좋은 거니까 멈추라고 하는 거겠죠. 즉 우리가 전환된 틀이 계속 뭐 되고 있어? 반복되고 있으냐, 이게 주제겠구나. 이거를 기반으로 보기를 가시면, 자, 긴장감으로 인한 실수를 줄인다라는 얘기는 안 나왔고,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일에 대해 지나치게 걱정하지 말아야 된다. 다음 몇 번? 2번이 되겠죠. 지나치게 걱정하지 말아야 된다. 왜? 걱정은 뭐하니까? 안 좋으니까가 되겠고, 목표를 수월하게 달성한다라는 얘기 안 했고,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운다라는 얘기도 안 했다. 일의 과정을 즐긴다라는 얘기도 안 했고, 과도한 집착 얘기도 안 했다. 자신의 걱정이 무엇에서 비롯되었는지 면밀히 살펴봐라는 얘기도 안 했으니까 다음 몇 번? 2번이 된다. 2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랑 의미는 명확하게 같은 게 아니래. 자, 22번의 틀은 어떻게 설정하면 된다? 정보랑 뭐가? 의미가 같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설정하시고 이제 이 틀에 맞춰서 글을 읽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전자, 즉 정보라는 거는 가리킨데 해석되지 않은 데이터나 해석되지 않은 감각 상태를 말하는 건데, 그 데이터나 감각 상태의 확률이야 특정 상황에 그게 쉽게 특정이 될 수 있대. 그리고 후자래. 후자는 뭐야? 의미가 되겠죠. 그 의미는 언급한데 뭐를 가리키냐면은 데이터나 감각 상태의 해석을 의미한대. 뭐를 포함해서? 특별한 종류의 뉘앙스나 가치를 포함해서. 근데 그 뉘앙스나 가치라는 것은 뭐냐면은 정보들이 갖고 있는 거야. 또는 가지도록 의도가 된 거야. 어디서? 주어진 상황 속에서. 자, 두 번째 문장이 굉장히 길었지만 틀에 맞춰서 봐봐. 정보랑 의미는 뭐라 그랬어? 같지 않다 그랬어. 즉 두 개가 다르다라는 거야. 우리 이렇게 소재가 두 개가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반드시 두 소재를 비교하면서 글을 읽으셔야 되는데, 자 보시면 정보랑 의미의 차이를 명확하게 말해줬어. 정보는 뭐래? 해석되지 않은 데이터래. 그렇다면 의미는 뭐래? 데이터나 그 감각 상태에 대한 해석이래. 아, 그러니까 정보는 뭐라고? 해석되지 않은 애를 정보라고 한다고. 그 의미는 뭐라 그런다고? 그 정보를 해석한 걸 의미라고 한다고. 아, 그러니까 해석이 안 돼 있으면 정보, 해석이 돼 있으면 의미, 이런 식으로 둘의 차이가 명확하게 나왔다라는 거, 이렇게 틀을 확장시킨 다음에 글을 읽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뒤에 보시면 이것은 적용된데 어떤 유형의 정보에도, 즉 알람 신호부터 정교한 진술까지 다 이게 적용이 된대. 즉 뭐라고? 정보는 해석되지 않은 거, 의미는 해석된 거, 이게 계속 적용된다라는 거. 그래서 보시면 take, 고려해보래, for instance, 예를 들어서. 자, 앞에처럼 예를 들어라는 연결사가 나왔으니까 그냥 뭐가 될 거야? 앞에 나왔던 내용이 그대로 반복이 될 거야. 자, 그러면 그래, 중반까지 이미 읽었고 중반 이후에도 지금 예를 들어란 말 때문에 같은 내용이 지금 반복될 거라는 걸 알아. 그러니까 뒤에서도 무슨 내용이 나올 거야? 정보는 해석되지 않고 의미는 해석된 거 라는 게 어차피 뒤에서도 나올 거 아니야? 즉, 아, 이 글은 틀이 계속 반복되는 글이구나 라는 걸 for instance를 보자마자 예측할 수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쯤부터 뭐 할 수 있는 거야? 아, 이게 주제겠구나 의심하면서 글을 읽을 수가 있는 거였다. 그래서 이게 주제겠구나 의심하면서 글을 보시면 동전 던지기 게임이야. 근데 거기서 결정된데 3번 앞면을 던지는 거야, 연속으로. 그게 뭐한데? 승리를 구성하는 거래. 즉 앞면을 연속으로 3번 던지면 이기는 동전 던지기 게임이 있대. 이걸 한번 생각해보래. 만약에 특정한 선수가 끊임없이 바람직한 결과를 얻어냈대. 그래서 그 플레이어한테 도전하는 모든 애들을 패배시켰대.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해석하는 경향이 있대. 그 결과를 뭘로써? 운이 작용한 거다 라고 해석할 수 있고, 또는 되게 교활하고 감지하지 못하는 속임수가 있을 거다, 그 위닝 플레이어에게 라고 뭐 할 수가 있대? 해석할 수 있대. 자,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도 우리 틀에 맞춰가면서 글을 보시면 동전 던지기 게임 하는데 어떤 선수가 계속 이겨. 연속으로 동전 앞면 3개 던져서 계속 이기는 상황이 있대.
그럼 우리는 그 상황을 뭐 한대? 해석한대. 뭐라고? 운 때문일 거야. 혹은 속임수를 썼을 거야 라고 해석을 한대. 뭐 한다고? 해석한다고. 그러면 운 때문에 이겼을 거야? 속임수를 썼을 거야 라고 해석하는 건 뭐의 영역인 거야? 미닝, 의미의 영역인 거 아니야? 자, 그러면 얘가 동전을 연속으로 3번 던져서 이긴 상황, 이 상황은 뭐라고 하는 거야? 정보라고 하는 거겠네. 즉 정보가 있고 이 정보에 대해서 이거 운일 거야? 속임수일 거야? 라고 해석한 건 뭐라고? 의미가 되는 거겠죠. 그냥 우리가 설정한 틀이 뭐가 된 거야? 반복된 거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겠네. 그래서 마지막 문장 보시면 해석이라는 거는 뭐래? 모든 것, 우리가 하고 생각하고 느끼는 모든 것의 핵심이 된대. 즉 이 해석의 영역은 뭐라고? 미닝, 의미의 영역이 되는 거겠네. 그럼 이 글의 주제는 뭐가 될 거야? 정보는 해석되지 않은 거, 미닝은 그런 정보를 해석한 것. 즉 이거를 기준으로 그냥 바로 보기를 가시면 우리는 정보를 해석함으로써 의미를 만들어낸다. 다음 몇 번? 1번이 되겠죠. 정보를 해석함으로써 의미를 만들어낸다. 그냥 정보 해석 자체가 뭐다? 미닝이다라는 걸 1번에서 찾을 수가 있었고, 우리는 경험적 확률에 근거하여 미래를 예측한다는 얘기 안 했고, 정보의 양이 많다는 얘기도 안 했고, 정확한 분석이 어려워진다는 얘기도 안 했다. 정보의 진위 여부를 판단한다는 얘기도 안 했고, 출처 확인 얘기도 안 했다. 정보 해석에 개인의 감정이 개입된다는 얘기도 안 했으니까 답은 몇 번? 1번이 된다. 2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실 토론의 목적은 장려하는 거래. 너가 능동적인 참여자가 되는 것을. 뭐가 아니라 수동적인 기록원이 아니라. 첫 문장을 읽고 틀을 설정하면은, 그러니까 뭐가? 교실 토론이, 이 교실 토론의 목적은 뭘 하는 거야? 너를 뭘로 만든대? 액티브한 참가자로 만든대. 자, 이렇게 틀을 설정할 수가 있겠고, 이 틀에 맞춰서 마찬가지 글을 보시면 토론에서 강조되는 것 중 대부분, 많이 강조되는 것은 뭐냐면은 학생들이 포함되게 하는 거야. 생각하고 반응하고 응답하는 것에. 자, 토론에서 두는 강조가 뭐라고? 학생들이 생각하고 반응하고 응답하게 하는 거래. 즉, 토론을 통해서 학생들한테 뭘 기대하는 거야? 액티브, 능동적인 걸 기대한다라는 게 그냥 반복이 됐네. 이것들은 중요한 지적인 활동일의 학습 과정에서. 왜냐면은 이걸 통해서 너는 발견해야 되고 표현해야 된대. 너의 의견을. 자, 너의 의견을 발견하고 너의 의견을 표현해야 된대. 즉 넌 어떻게 해야 된다고? 액티브 해야 된다고. 지금 뭐가 되고 있어? 틀이 반복이 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계속 보시면 글쓰기가 가치 있는 도구래. 이런 일을 달성하기 위해서. 갑자기 어떤 소재가 나왔어? 글쓰기라는 소재가 뜬금없이 나왔으니까 얘도 한 번 더 확인을 해야겠네. 자, 뭐가? 글쓰기가 이 액티브한 참가자를 만드는데 도움이 된대. 그래서 이렇게 틀을 확장시켜주면 되겠고. 근데 뒤에 보니까 불행이도라는 말이 나왔네. 자, 불행이도라는 것도 마찬가지 전환을 시켜줄 수 있는 부사 혹은 연결사 역할을 한다라는 걸 명심하시고 전환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글을 보시면, 너무 자주 교실 토론이 진행될 때 펜하고 펜슬이 뭐한대? 내려간대. 자, 다시 앞에서 뭐라 그랬어? 글쓰기가 능동적인 참가자가 되도록 하는데 좋은 도구래. 즉 글쓰기는 뭐하고? 좋은 애래. 좋은 애. 근데 불행이도라고 전환이 되고 나니까 지금 무슨 얘기 나왔어? 토론하는 동안에 펜하고 펜슬이 뭐한대? 내려간대. 자, 토론할 때 펜 안 들어, 펜슬 안 들어. 이거 뭐 한다는 거야? 글쓰기? 안 한다라는 거네. 그러니까 마찬가지 불행이도라는 말로 전환이 되고, 어떻게 전환이 됐어? 글쓰기가 중요하지만 학생들은 글쓰기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로. 뭐가? 방향성이 전환이 됐다라는 걸 알 수가 있네. 그럼 마찬가지 이 전환된 틀에 맞춰가면서 글을 해석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인정하건대 상당히 더 어렵대. 필기하는 거야, 토론에서. 뭐보다? 강의에서보다. 왜냐하면은 강의랑 다르게 토론이라는 거는 정돈되지 않는 경향이 있고 따라가기 어려운 경향이 있기 때문이야. 자, 토론이 정돈되지 않고 따라가기 힘들어. 토론에서 필기하기 힘들어. 즉 우린 토론에서 뭐 한다고? 글쓰기 안 한다고. 전환된 틀이 뭐가 됐어? 반복됐어. 틀이 전환되고 그 전환된 틀이 반복이 됐네. 이게 뭐일 가능성이 높아졌어? 주제일 가능성이 높아졌으니까 이게 주제겠구나라고 뭐 하시면 돼? 의심하면서 뒷부분을 빠르게 읽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또한 학생들은 알지 못한데 얼마나 많은 것이 다른 학생들이 말하는 것들 중 얼마나 많은 것이 중요한지 안돼 모른대? 모른대. 얼마나 많이 중요한지 모르니까 얘네는 뭐를 할 수밖에 없어? 필기를 못할 수밖에 없겠죠. 틀이 한 번 더 반복. 만약에 너가 능동적인 참가자라면은 마찬가지로 필기하는 게 쉽지가 않고 너가 말하길 원하는 거를 정리하는 게 쉽지가 않대. 내가 토론에 열심히 참여하면 참여할수록 마찬가지 필기를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라는 말이 또 한 번 뭐가 된 거야? 반복이 된 거네. 뭐 할 수 없다고? 필기할 수가 없다고. but 하고 또 뭐가 나왔어? 한 번 더 전환의 연결사가 나왔다. 하고 보니까 토론에서 필기하는 것은 관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요하대. 그러니까 우리는 필기를 토론할 때 어쩔 수 없이 못하지만 그러나 마찬가지로 어쩔 수 없이 이 글쓰기 혹은 필기라는 건 결국 뭐하다라는 거야? 중요하다라는 말로 다시 한 번 더 전환이 됐다라는 거. 그래서 계속 보시면 필기하는 것은 너를 능동적이고 계속 깨어있을 수 있도록 도와준대. 즉 필기라는 거는 너가 부과하는 거야. 토론에다가 체계를. 또한 너가 말하는 거를 준비시켜 줄 수도 있대. 그러니까 결국 글쓰기는 우리가 토론에 못해. 못하더라도 뭐 해야 된다는 거야? 어쩔 수 없이 계속 해야 된다라는 거야. 왜? 이게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설정한 틀을 기준으로 보기를 가시면 절차를 표준화해야 되는 이유래. 절차를 표준화한다라는 얘기는 안 했으니까 1번 지우고, 노트 필기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전략 얘기는 안 나왔죠. 그냥 노트 필기를 해야 된다라고 했지 어떻게 하면 이걸 잘할 수 있을까라는 얘기는 안 했다. 노트 필기의 중요성이래. 토론에서 능동적인 참여를 위해. 다 몇 번? 3번이겠죠. 즉 우리는 뭐 해야 된다라고 마지막에 말한 거야? 라이팅, 글쓰기를 꼭 잘 해야 된다라는 거. 4번 보시면 요약하고 검토하는 것에 대한 효과래. 수업 끝난 다음에 노트를. 자, 수업 끝난 다음에 노트를 요약하고 다시 한번 봐라라는 얘기도 안 했고, 5번 보시면 브레인스토밍의 이익이래. 브레인스토밍 얘기도 안 했고. 그래서 답 몇 번이 된다? 3번이 된다. 마지막 2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식. 우리 모두가 알듯이 음식은 인간에게 필수적이래. 자, 첫 문장 읽고 틀을 설정하면은 비교적 쉽게 설정이 되죠. 음식은 뭐하대? 필수적이래. 이렇게 틀을 설정하시고 맞춰가면서 보시면 음식은 또한 기반이 된대. 몇 개의 중요한 사업에서 많은 나라에서 발견되는 전 세계. 그러니까 뭐처럼 농업이나 음식 가공이나 음식 소비나 음식 서비스 같은. 그러니까 음식은 결국 뭐하다고? 사람들한테 필수적이다라는 말을 그냥 한 번 더 했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 계속 보시면 수천 년 동안 그 사람들의 초점이야. 음식과 관련된 인간으로서 그리고 경제적인 현상으로서. 그러니까 다시 인간으로서 경제적인 현상으로서 음식과 관련된 것들에 대한 초점은 뭐래? 음식의 생산, 보존, 배포, 가격 측정, 다른 실용적인 일들이래.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음식을 통해서 해왔다. 즉 음식은 이렇게 인간에게 중요하다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어 내려오고 있다라고 우리가 인식하면 될 것 같고, 다음 장 보시면 but 하고 뭐가 나왔어? 뭔가 전환시킬 수 있는 연결사가 나왔으니까 집중해 보시면, 그러나 18세기 후반에 이것이 변하기 시작했대. 자, but을 통해서 일단 뭐를 했어? 소재 전환을 시켜줬어. 근데 소재가 어떻게 전환되진 안 나왔고 그냥 변화가 시작됐다라고만 나왔으니까 이 변화가 무엇인지를 찾으면 그냥 그게 뭐가 될 거야? 주제가 되겠죠. 그래서 변화가 어떻게 됐는지를 찾으려고 노력하면서 글을 보시면 음식은 단지 생활 필수품 그 이상이 되어버렸대. 이게 뭐가 될 거야? 그 변화가 될 거네. 즉 음식은 필수적인 거에서 이제 뭐가 됐대? 생활 필수품 그 이상이 됐대. 이렇게 소재가 전환됐다라는 걸 생각하면서 마찬가지로 전환된 틀에 이제 맞춰가면서 글을 보시면 레스토랑이 발달하기 시작했대. 초반에는 프랑스에서. 그러나 결국에는 다른 나라에도 발달한 거야. 뭐로써? 구분되는 기관인 거야. 근데 얘는 사람들한테 음식 선택, 테이블 서비스, 그 다음에 사교의 기회를 제공한대.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서 더 고급스러운 분위기까지도 제공한대. 자, 음식은 우리 왜 먹어? 배고프니까 살려고 먹잖아. 이게 원래 역할이었다고. 근데 이제 뭐한대? 레스토랑이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음식을 이제 선택해서 먹어. 음식뿐만 아니라 테이블 서비스도 받아. 음식을 먹는 것뿐만 아니라 사교 활동도 한대. 음식을 단순히 먹는 게 아니라 더 고급스러운 분위기까지를 원한대. 그러니까 이제 음식이 단순히 먹는 필수품 그 뭐가 됐다? 이상이 되었다. 라는 말이 뭐가 된 거야? 반복이 됐네. 자, 계속 주제문에서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고 있죠. 틀이 전환되고 그 전환된 틀이 반복이 됐어. 그럼 이게 그냥 뭘 거야? 주제일 거야. 라고 뭐 할 수 있어? 여기서부터 강한 의심을 하면서 뒤에를 빠르게 처리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뒤에 보시면 레스토랑의 증가는 결국 초래했대. 밥 먹는 사람의 부류인데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스스로 자부심을 느끼는 거야. 뭐에 대해서? 맛과 음식과 요리에 대한 비평가가 된 것에 스스로 자부심을 느끼는 부류의 사람들까지도 만들어냈다니까. 음식을 단순히 먹는 게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뭐 한대? 비평한대. 그러니까 음식은 이제 뭐가 된 거야? 생활필수품 그 이상이 되었다 라는 말이 다시 한 번 더 반복이 됐고, 다음 또 보시면, 자, 이 사람은 아마도 가장 잘 알려진 요리 철학자래. 또는 오늘날 용어로 미식가래. 자, 음식을 단순히 먹는 게 아니라 이제 음식에 대한 뭐가 생겼어? 철학까지 생겼대. 음식, 철학. 즉 음식은 생활필수품 그 이상이 되었다 라는 게 또 한 번 반복이 됐고, 자, 마지막 보시면 이 사람의 잘 알려진 속담들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너가 무엇을 먹는지 나한테 말해주래. 그럼 내가 너한테 너가 누구인지 알려주겠대. 자, 내가 먹는 음식을 갖고 내가 누구인지 말해주겠대. 즉 음식은 이제 뭐의 역할을 한다고? 생활필수품 그 이상의 역할을 한다는 말이 또 한 번 반복이 됐네. 즉 이 전환된 틀이 주제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이걸 기준으로 보기를 가시면, 식욕이 변화했어? 아니죠. 파인다이닝이 돌아왔대. 발전한 거지 돌아온 것도 아니니까 1번은 지워주시고, 단순히 필수품을 넘어서, 즉 음식 문화의 상승. 다음 몇 번? 2번이 되겠죠. 뭐라고? 음식 문화가 상승했대. 단순히 필수품을 넘어섰대. 이제 음식은 뭐의 역할을 한다고? 생활 필수품 그 이상의 역할을 한다고. 답은 2번이 되겠고, 3번 보시면 레스토랑을 고르는 팁 이런 거 안 나왔고, 왜 식탁 예절이 중요한지도 안 나왔고, 어떻게 산업화가 산업화이기도 안 나왔다. 답은 몇 번? 2번이 된다